아이고, 이 돌담이 참 정겹네요. 옛 추억이 손에 잡힐 듯 정겨운 돌담길입니다. 이 옛날식 우리 정원처럼 내리는 유년 시절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저 또한 어렸던 그때의 기억도 선연하네요. 온종일 그냥 나가서 뛰어놀다가 어머니 품속으로 파고들면 갓 지은 밥 냄새가 그 행주치마 근처에서 나는 그 냄새가 푸근했었죠. 오늘은 그 시절 그 어머니의 밥상, 네, 어머니의 밥상을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 함께 하도록 하시죠. 네. 오래된 기억을 들추어 밥상을 차려봅니다. 주름진 세월에 자식 걱정으로 묵은지 한 가닥도 귀하게 여겼던 어머니죠. 어머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더듬어 보렵니다. 식전 대바람부터 할 일이 창창해진다는 여름의 문턱입니다. 이맘때는 사과꽃도 애물단지라 자연과 시간을 다퉈야 하는 일들이 허다하죠. 사과꽃 땁니다. 사과. 네. 사과. 꽃이 이렇게 예쁜데 왜 따요? 이래 따야 수확이 막 곱게 나오고 네. 막 이거만큼 나오고 그래. 예쁜 거를. 이만큼 예. 이래 띄워야 돼. 우리는 좀 못됐지 꽃을 다 딴 게. 사과꽃 입장에서는 억울한 노릇이지만 아들 내외 짓는 농사에 딸 내외도 힘을 보탭니다. 그래도 하루 해가 짧은 농번기죠. 어머님 오늘 점심은 뭘로 해주실랍니까? 나물 해가지고 뭐 밥해 먹고 하지 어쩌겠노. 예, 어머님 맛있게 좀 해주시에. 우리 집은 거꾸로 됐어요 그래. 네? 저희들은 사과밭에를 많이 나오고 집에서 음식은 어머님 많이 해주셔요. 그래요? 아직도. 오. 어머님이 하시는 게 맛있으니까 네. 손주들도 오면은 제가 했는 것보다 할머니가 하신 게 더 맛있대요. 저게 선보고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 게 더 좋아. 선보고? 어. 선보러 가갖고 내가 이뻐서 데리고 왔어. 어머니가 선보러 가서. 그래 이쁜 게 지금도 잘 이뻐요. 그래요? 오늘은 정든 며느리 어여쁘기가 꽃 같으시네요.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이 어디 사람뿐입니까? 때로 시간은 최고의 조미료라 이댁의 별미도 어지간한 것은 장독대에서 익어갑니다. 무짠지. 무짠지? 네. 작년 가을에 가을무로 네. 어머님이 이렇게 담가 놓으신 거예요. 이제 여름에 이래 밥맛 없고 할 때 내가 무치기나 볶거나 해가 먹으면 참 맛있어요. 큰아들이 잘 먹어요. 한 모습 주면. 예, 해놓은 반찬을 잘 안 먹고 이렇게 금세 해주면 그걸 잘 먹어요. 오. 가을 무가 이듬해 여름까지 든든하게 하네요. 제철에 흔한 것이 비비런덕이라 그것에 기대어 국리 끝에 나온 것이 우리의 이 짠지 문화죠. 짜봐도 맛있다 한 게. 네. 이제 여름에 입맛도 드는 거지. 이래가지고 기름 넣고 이래 볶아가지고 그래 먹습니다. 기름 덜어. 여기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네. 된장난지도 내가지고 찬물에 좀 담가놔야 돼요. 1년 동안 이거 된장에 묻혀 있으니까 엄청 짜잖아. 그러니까 장독대의 미덕이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짭조름한 세월도 견디고 나니 그 안에서 깊고 오묘한 맛이 나오더랍니다.
팔남매 삼시 세끼. 어머니는 밥대가 가장 무서웠답니다. 그거는 뭐예요? 신방이. 쓴박이? 예. 쓴박이 뿌리? 예. 이거 없어요, 요새는. 예. 국물 다 몰랐고 김치국 밥도 비먹고. 물김치처럼? 예. 김치? 예. 그리고 고장 떠놓고 된장 떠놓고 비비면 맛있어요. 네. 고기 하면 더 맛있어요. 먹는 사람은. 우리 큰아 이제 밑에 동상들은 좀 뭐 갈칠락 해도 저거 안 할락 해서 못하고 그 큰아도 암만 고등학교 가라 해도 지가 안 갈락 하더라고. 공부도 뭐 우등상으로 잘하고 중학교 다닐 줄 잘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돈도 있고 밥도 세고 뭐. 옛날 살림을 하면 눈물 나 말도 못해. 아이고 콧물 나고 눈물 나고 저 미나리를 갖고 와야 된다. 이래 댕기도 육신이 아파서 말도 못해. 이맘때 활짝 핀 세상도 그리 서운하더랍니다. 보릿고개에 쓴박이만 지천이라 쓰디쓴 맛에 발효의 미덕을 얹은 것이 쓴박이 김치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쌉쌀한 별미가 됐네요. 양파 육수에 밀가루 풀 하는데 이제 찹쌀 아니고 예. 풀은 찹쌀풀을 넣으면은 당분이 있어가지고 빨리 삭거든요. 그러니까 삭는 걸 조금 늦추기 위해서 밀가루 풀도 하고 밀가루 풀로 하면은 국물이 더 시원하다고 어머님은 밀가루 풀로 하시더라고요. 신발이부터 돌아. 경험 끝에 나온 지혜의 소산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부엌은 장작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의 허기를 메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마다하지 않았고 김치 한 보시기에도 자식들에 대한 옹골찬 희망을 담아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가난한 시절의 과거지사가 되어가네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거 해볼 생각도 안 하죠, 그죠? 요즘 사람들은 진짜 뭐 없으면 뭐 맘먹고 말지 뭐. 마트에 가면 또 다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옛날 속담에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고 없으면 다 해. 또 어머니 안 계시면은 또 이 맛을 못 그렇지. 이 못 맛을 못 보잖아요. 내지. 아이고 진짜 나중에 가실 때 없으면 엄마한테 또 눈으로 보고 본 게 있어 다 해먹어. 그러기를 원하세요? 예, 보는 게 있어 다 해먹어. 사람의 하루살이에 제일 중하다 하는 먹는 일을 어머니는 지금도 가장 귀하게 여긴답니다. 먹기 좋고로 잘기 쌀. 알았어, 엄마. 고추 다짐장인데 여긴 밥 비벼 먹고 그러거든 여기다가. 그거 막 금방 밥해가지고 고슬고슬한 밥에 이거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예. 그 창에는 이게 별미라. 내 속에는 매워도 손주까지 3대가 좋아하니 몸공에 마음공까지 꽉 채운 이 댁의 별미가 고추 다짐자입니다. 마른 멸치에 손수 농사지은 풋고추를 두루 볶다가 간장으로 간을 한 후 멸치 육수를 넣어 졸여냅니다. 미리치물입니다. 육수. 약간 자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고두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국수에 양념장으로도 그만이랍니다. 이 묵은지다. 싱싱하고 얼마나 맛있어 보이노. 아유 누런 맛있게 생겼다. 진짜 이 김치가 진짜. 이거 어머님이 직접 배추 농사 지으셔가지고 담근 지 1년 됐습니다. 묵은지? 네. 야. 보자. 이렇게 잘 익었다. 두고두고 아껴 먹는 우리 엄마의 맛이기도 합니다. 다른 맛도 필요 없어. 진짜 김치 맛있어. 아니 빠지 말고. 엄마 김치 최고. 네, 감탄사를 절로 부르게 하는 시간의 맛. 맛있어 이거는. 김치 이거 없으면 안 된 게로 상해. 담을 때까지 김장할 때까지 놔둬야 되지. 김치 올라가는 이거 일품이라요. 뭐든지. 예. 김치 없으면 안 된 게. 한국 사람. 이 댁의 묵은지는
당최 헤아릴 도리가 없는 어머니의 정성이기도 합니다. 많이 드세요. 어쨌든 큰아들은 사대에 넘어갔죠 이제. 아들, 손주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시다는 어머니. 뭐 바람 마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으니 올해 김장도 3일은 꼬박 하셔야 되겠네요. 어머님도 오래오래 계셔야 우리가 이 손맛을 이어받는다. 아유 참 맛있어. 30년을 배워도 아직까지도 끝이 없다. 오래오래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첫 손들어서 그 고양이 맛이라 갈까 엄마 품 안에 있는 그런 맛이 항상 이게 맛이 입에 그 습관이 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엄마 또 품 안에 안기는 그런 느낌. 최고의 맛이다. 따뜻하시겠다 그냥. 제비 새끼 어린 시절이 새삼 그립습니다. 그 안에 푹 안겨도 좋을 것 같은 우리 어머니의 맛입니다. 산자락에 옹기종기 아담한 마을이 참 정답습니다. 그리운 옛 정경도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지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마늘종 뽑고 있습니다. 아, 마늘종. 이게 마늘이고 네, 이게 이제 마늘이 다 크면은 이게 이제 종이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마늘이 영양분이 열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아하. 이걸 뽑아서 아, 영양분이 이제 뿌리로 가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강주에서 사는데 여기 와서는 또 농사도 있고 하니까 강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 마을이 아주 옛 풍경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름답습니다, 아주. 저희 마을 그렇다면 흙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순수한 돌로만 이렇게 쌓여요. 아, 네. 그 세월이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마을이네. 아쉽기도 하고, 근데 또 정답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네, 어유 장독도 많고. 네. 어머니가 살던 집에는 추억도 많습니다. 내 어린 시절도 이곳에 있지요. 아이고,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사시던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흔적들이 많이 있죠. 뭐 장독, 특히 장독은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쓰시던 장독. 네. 거고요. 그 어머니를 여기서 그리시기도 하고, 예, 또 추억을 씹으시기도 하시고, 예, 예, 또 음식, 거기에 음식이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이시고. 예.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찾던 발걸음이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다네요. 뿌리에 그 뭐 달린 것 좀. 효녀 안에 추억 나들이에 거드는 손도 든든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남자분들은 뒷짐지고 계시고 그러시던데. 아이, 지금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같이 살아야죠. 그건 뭐예요? 이거 상추야. 상추 굴뚝. 불뚝. 봄에서 여름 가는 사이에 채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이 올라오면은 이게 굉장히 아삭아삭해요. 상추가. 네. 상추꽃대가 올라오면 기를 쓰고 꺾기도 했답니다. 상추잎을 오래 먹기 위해서죠. 저희 어머니는 별것도 아닌데 조물조물하면 금방 뭐 맛있는 게 나온다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똑같이 하는데 더 맛있다고 그래요. 또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요즘은 자주 해 먹습니다. 김치볶음. 옛맛이 그리워 상추 꽃대를 꺾고 김치를 담가봅니다. 두루두루 요긴했던 확도. 참 오래간만에 보네요. 아유. 기계로 갈면 고추가 이제 그 기계 돌아가는 열에 의해서 익어버리거든요. 마늘 같은 것도. 그래서 익어버려서 좀 맛이 덜합니다. 네. 그래서 학동에 갈아서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네. 누군가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네.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볼이 껴도 확독에 갈아 밥을 지을 적에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나 싶었는데 이제 그것을 자식들이 나서서 합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버무린 맛은 기억 속에도 오랜 자국을 남기는 법이죠. 여기 요 대부분 여기 먹으면 아삭하고 되게 맛있어요. 아 이거를 대를 네. 먹는 거네. 네네. 엄마가 말해주기 전에는 상추로 김치 만든지 모르고 배추김치인 줄 알고. 그렇죠. 네. 근데 맛있더라고요. 오이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들녘의 농심은 상추 한 가지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가지도 김치로 담그면 두고두고 즐길 수 있는데요. 가지 소박이는 오이 소박이 비슷하게 담는데 이건 옛날에는 소박이 형태가 아니고 이거를 수분을 빼가지고 쫙 펴서 젓갈도 넣고 고추도 넣고 고추도 넣고 파도 넣고 이렇게 해서 담았습니다. 가지는 여름까지 든든한 채소라 김치를 담그는 방법도 여럿이죠. 통째로 살짝 데쳐서 하루 정도 말린 후 김치를 담기도 하고 이댁처럼 돌을 얹어서 수분을 덜어내기도 한답니다. 싸네요. 예. 네, 20분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분이 쫙 빠져요 가지에. 그러면 더 꼬들꼬들해지겠죠. 김치 담을 때도 간에서 수분을 빼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이 방식은 채소가 여름철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군요. 우리 조상들은 상고시대부터 장과 김치를 즐겨왔다죠. 당시의 김치는 소금절이 형태였는데 그때부터 가지를 소금에 절여 먹는 풍습이 있었다 하니 색다른 것 같아도 꽤 오래된 우리 음식인 가지 김치입니다. 그리고 미나리로 볶아주는 거예요. 또 나물만 해 먹다가 이게 또 별미예요. 한 번씩 해 먹으면. 이처럼 채소를 말려 담근 김치를 흔히 약지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고 보니 김치 종류도 참 무궁무진하네요. 무거운 갓김치 왔습니다. 아이고 가져왔어요. 아이고 무거운데 고생했어. 아니요. 갓김치인데요. 이것도 5년 된 숙성된 갓김치입니다. 갓김치도 묵은지가 있어요? 예, 그렇죠. 너무 익으면 사가버리는 갓김치를 용케도 5년이나 묵히셨네요. 그래서 갓김치를 묵힐 때는 웃소금을 뿌리기도 하는데요. 1800년대 통배추의 계량종이 도입되면서 계절김치로 즐기게 된 갓김치를 묵은지로 만나게 되니 참 반갑기도 하네요. 김장을 저희 어머니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에 사람 소리가 나면 다 오셔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그럼 오셔가지고 또 식사하시고 드시고 이러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잡수시는 분들이. 어머니가 그래서 손이 커지시고. 예. 생선의 비린내도 깊은 풍미로 재탄생시키는 갓김치 고등어 조림입니다. 이 김치가 먹어도 나물하고 김치하고 분별이 좀 어렵네요. 인내의 시간으로 완성된 맛. 그것은 내일의 밥상까지 염려해온 어머니의 지혜이자 오랜 전통으로 이루어낸 발효 과학의 정점이기도 하죠. 그게 우리 고유의 선조들이 잡수던 그 맛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묵은지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 묵은지 먹으면은 보면은 항시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는. 그렇죠. 네. 네. 저희 어머니가 묵은지 가지고 이렇게 뭐 닭찜도 해주시고 고등어찜도 해주시고 묵은지 갖고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쌈밥도 만들어주시고 이러니까. 네, 김치 보면 어머니 생각 참 많이 납니다. 네. 김치의 창조 정신. 또 묵혀가지고 또 옛맛을 내게 해주는 그 묵은 맛. 네. 발효의 맛. 네. 이제 발효의 맛이 곧
세계를 놀라게 해줄 겁니다. 어머니 김치맛 참 잘 보고 있네요. 우리의 묵은지는 냉장고가 출현하기 전 밥상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집집마다 달랐던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그것을 찾아 경남 진주로 향합니다. 전부 다 옛날부터 담벼락에 조금씩 심어놓은 게 이게 전부 다 이제 번져가지고 그 담벼락엔 전부 다 모입니다. 요새는 시장에 가면 다 살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뭐 두릅이니 전부 산초니 가수기 이런 게 전부 다 집에서 심어서 따서 반찬을 해 먹고 이랬습니다. 가죽이 나오고 여기 가죽나무입니다. 가죽? 예. 오, 가죽나무도 있어요? 예. 이걸로 대기 순이 연할 때는 예. 살금 데쳐서 먹기도 하고 나물로 해 먹기도 하고 요새는 이걸로 자반을 만듭니다. 김해 허씨 생산마을로 시집을 와서 이 시간이라 허씨의 맏며느리로 더 오랜 세월을 산 이정령 여사입니다. 시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가 내 손맛이 되고 그 내림 음식이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되던 엄중한 세월도 묵묵하게 이어왔죠. 이 호물이 안반에 밑에 안반이랍니다. 옛날에 막 이 동네에 가물고 이럴 때는 온 동네에서 이 우물로 살았답니다. 네, 집안에 켜켜이 쌓인 세월도 이제는 잘 맞는 옷이 됐지만 네, 딸까지 그 길을 갈 줄은 몰랐답니다. 나는 지엄한 법도를 지켰어도 딸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랐죠. 얘도 종부로 시집 갔습니다. 안 보냈으면 싶었는데 지가 좋다고 간다 하대요. 요새는 다 지가 좋으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가족들 어머니가? 항상 많이 모이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조금 힘드시긴 했는데 예. 항상 제 기억 속에 어린 시절에 항상 북적북적한 가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기억 속에 좋게 남아있나 봐요. 아이, 그 어머니의 그 딸이네요. 머위에서 산초까지 두 집 며느리의 손맛이 기대되는 장아찌 밥상을 선보이시겠답니다. 식초 1. 1대 1대 1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팔팔 끓입니다. 이런 모구 같은 거는 나오는 철이 한정돼 있잖아요. 봄에 새순 날 때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1년 내내 먹는 거지. 김해 허씨 생산마을에서는 간장을 기본으로 장아찌를 담는데요. 팔팔 끓을 때 이렇게 부어주면 이게 완전히 아삭아삭아삭하고 김치 냉장고에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지지. 예, 숙성이 돼가지고. 수고스러우면 좀 덜해졌나요? 예, 그렇죠. 2번, 3번 안 하니까 끓여 붓는 거예요. 살다 보니 장동의 비밀을 캐낸 기특한 냉장고 독도 보네요. 약간 소금 간을 아주 약하게 해줘서 한 30분 정도 뒀다가 하는 게 좋거든요. 사돈댁 장아찌는 고추장으로 맛을 낸답니다. 네. 저희 시댁은 장거를 꼭 꿀로 쓰시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두 집안의 지혜를 배우는 일이기도 할 텐데요. 뜻이 주물럭거리면 안에서 진이 나오거든요. 제가 클 때는 엄마가 간장에 장아찌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시집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장아찌를 고추장에 하시더라고요. 고추장? 네. 이맘때를 놓치면 서운한 봄날의 새순도 여럿입니다. 참중나물에 산초를 따고 나면
드릇도 꺾어야 하고 김장철 못지않게 바쁜 것이 장아찌의 계절이기도 하죠. 이게 뭐예요? 대구알입니다. 대구? 대구알 양념을 해서 이제 김장김치로 쌈 싸듯이 쌉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장해 놨다가 먹으면 이 김치도 너무너무 맛있고 대구알도 양념이 배해서 맛있고 그렇습니다. 예. 겨울철 별미인 대구를 김치로 더 즐기신다는데요. 큰 생선이에요. 야, 이 액젓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멸치 젓갈. 대구를 이렇게 조각 잘랐잖아요. 네. 여기다가 양념을 이렇게. 김장하고 나면 겨울에 대구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대구를 사서 먹으면서 알을 빼서 김장김치가 맛있게 익어지면 이렇게 김치를 담는 겁니다. 익으면은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버릴 것 하나 없는 생선이라 여러 음식으로 유용하던 것이 김치로 재탄생했습니다. 우리의 김치는 어느 것과도 잘 어우러져서 생선에 굴에 사골 육수까지 그 지역 산물의 온전한 맛을 담아낸 것이 우리의 김치이기도 했죠. 아가미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가미입니다. 아가미 요건 이제 아가미 밑에 붙은 내장인 셈이지. 대구는 입이 큰 녀석이라 아가미가 어른 손바닥만 합니다. 이것을 깍두기와 버무려서 대구 아가미 김치를 담습니다. 변화무쌍한 김치와 젓갈의 합작품이라고 할까요? 대구 아가미 젓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자젓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보기에는 꼭 깍두기처럼 뭐 금방 섞어 먹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서 푹 익혀서 먹습니다. 젓갈처럼. 그래서 장자젓이라 합니다. 전 너무 아무것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가르치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고생하셨겠지. 김치의 놀라운 변주가 재밌네요. 도미도 김치처럼 오래 두고 먹는 요리법이 있답니다. 돔으로 돔장을 하려고 해. 어른들이 이걸로 밥 비벼 잡수시기도 하고 또 쌈 같은 거, 상추쌈 같은 거 잡수실 때 얹어서 잡수시기도 하고 그래서 돔장입니다. 양파를 넣고 무, 양파,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서 고추장과 물엿을 넣은 후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졸여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또 고웁니다. 1시간 정도 끓이고 난 뒤에 이제 판이 양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더 끓여야 됩니다. 여기에 다시 도미를 넣고 은근하게 졸이는데요. 시어머니의 손맛으로 기억되는 귀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시집 오고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돼서 젊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너무 어린 마음에 속도 상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안 그러셨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부엌은 배움의 털기도 했죠. 구전으로 내려와 손끝으로 이어가는 맛의 연대. 그 맛의 연대는 이 땅에
거대한 밥상의 역사를 일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젓갈을 담고 그것을 김치에 넣어 즐겨왔을까요? 김치 버무리듯이 이게 살살 이 새우가 연하니까. 소금 뿌려? 칠산 앞바다에서 3대째 대를 이어온다는 한 젓갈 가게를 찾았습니다. 소금이 골고루 섞어지도록 이렇게 털어줘. 우리 이쁜 아들이에요. 아드님? 네. 근데 진짜 생각보다는 너무 잘해요. 젊은데 이게 시골로 안 올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나 엄마 힘들다고 자기가 같이 도와준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배우는 단계고 네. 이제 점점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이어받으려고? 예. 어머니 은퇴시키려고? 그러죠. 이 낙지젓은 탱글탱글하게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모아서. 아들 인창 씨는 6년 전 일찌감치 결혼을 해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준 효자이기도 한데요. 마찬가지로 사실 모든 음식은 할머니가 젓갈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집안 자체가 젓갈을 좋아했는데 딱 젓갈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너는 젓갈장에서 내 시집을 작정했냐. 맞아요. 그 소리 많이 들었어. 삼국시대에도 젓갈은 왕후를 맞이하는 패백 음식이었다고도 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새우젓은 선호도가 높아서 19세기에는 팔도에 새우젓이 유통했다 하니 호기심 많은 이는 김치에 새우젓을 넣기도 했겠죠. 와, 이거 갖고 왔어. 잘 익은 걸로 닦지? 이것은 황석어죠. 그다음에 멸치죠. 그다음에 이것을 추죠. 그다음에 이건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중어죠. 익을수록 이렇게 김치가 익으면 살이 많아야지 김치가 시원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이거 주로 많이 넣죠. 한국인의 새우젓 사랑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담그는 그 시기에 따라 오젓, 육젓, 추젓 등으로 나뉘고 생김새에 따라서는 곤쟁이젓, 자하젓, 중화젓 등 그 이름이 수두룩하니 김치에 젓갈을 넣었다는 최초의 기록도 15세기 새우젓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김치에 젓갈을 두루 쓰기 시작한 것은 고추가 대중화된 이후부터였습니다. 고춧가루가 젓갈의 비린 맛을 잡아줘서 이댁처럼 젓갈을 두루 쓰는 전라도식 김치에는 양념을 듬뿍 넣죠. 나중에 간이 배가지고 맛있어요. 나 나보다 낫네.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잡히다 보니까 양념이 풍부해서 그래서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잘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랬어요. 제 우리 엄마도 진짜 음식 잘했어요. 지금도 김치는 그 집의 손맛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죠. 이 댁에서 별미로 손꼽는 음식은 풋고추를 잡젓으로 담은 젓갈인데요. 만들면 금세 동이 나서 이듬해를 기약하는 이도 있답니다. 잡젓이라고 그래요. 잡젓. 네. 황석어, 그다음에 뭐 밴댕이, 그다음에 이게 군월이라고 째까는 거 있거든요. 잡젓에 들어가는 거. 고추 이렇게 파란 고추를 따가지고 주에 담은 다음에 한 3달 정도, 3달 내장 정도 되면은 익어요. 이것이 익으면 이제 건져서 젓갈이랑 고추랑 같이 해서 이제 무쳐서 먹으면 맛있죠. 이거 이렇게 해갖고 하루에 딱 놔두고 한 3달에서 4달 정도 수동시켜가지고 그러면 이게 고추가 익어요. 옛날에 다 자기네들이 고추를 담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든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나는 내가 담아서 주로 많이
서비스로 많이 주면은 다음 해에 오셔갖고는 왜 그저 또 없냐고 젓갈 주라고 그러거든요. 밥도둑이 따로 없겠네요. 엄마 잘 말았네. 말린 조기와 묵은지도 환상의 궁합이죠. 이게 조기 새끼거든요. 이제 황사어보다는 좀 더 크고 굴비보다는 작고 이렇게 이제 말려가지고 이거 바닷바람으로 말리기 때문에 진짜 좋아요. 조기 새끼를 이렇게 밑에서 다 깐 다음에 윤지를 포기째로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쫀득한 조기에 묵은지를 통째로 넣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집 갔을 때 어머니가 김치찌개 한번 해주셨었거든요. 예. 그때 진짜 친정 엄마 거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아 진짜 이건 진짜 라면 사리 넣어가지고 묵은지랑 같이 끓인 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진짜 아직 그 맛이 엄마가 또 해줘요. 말린 조기 묵은지찜에 새우도 듬뿍 넣어서 감칠맛의 향연도 즐겨봅니다. 진짜 크네요 바닷장어가. 손주를 둘이나 안겨준 며느리 몸보신하라고 장어도 준비하셨다네요. 봄에 먹고 기운 내서 지금 앞으로 일할 날이 많잖아요. 지금 젓갈도 담아야 되고 우리 아들은 안 먹어도 힘 좋으니까. 며느리. 모양식이네 그죠? 건강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운 맛의 지혜는 며느리에게도 두고두고 쓸모있는 경험이 되겠네요.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는 이청숙 여사표 장어 부추조림입니다.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경험을 보태는 것이기도 하죠. 차곡차곡 쌓아가는 맛의 역사. 그것이 이댁에 훈훈한 한 끼를 선물해 주네요. 아들 부부 먹는 모습도 복스럽습니다. 저는 진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제일 행복하다고. 근데 우리는 진짜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얘네들 그냥 평범하게. 다 들잖아요. 건강이 제일. 젓갈 많이 먹으면은 건강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치? 다음에 또 해줄게. 전남 담양의 삼진의 마을로 향합니다. 이건 저 어딘데?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마을에 올담길이 옛 이야기를 건네는 듯 하네요. 아유,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풍경도 정겹습니다. 새 것만 찾기 바쁜 세상에 시간을 되돌려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 최금옥 여사와 며느리 장정인 씨입니다. 제대로 잘 찾아왔네요. 아, 여기 골목이 참 보기 좋은 게 많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반갑습니다. 네. 누구신가? 따님? 며느리? 며느리예요. 예쁘죠? 네. 우리 며느리가 나 젊었을 때 모습과 똑 닮았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이걸 지금 모으고 계신 거예요? 염색했어요. 염색? 양파로 다시 염색한 거예요. 재염색해서. 하하. 그죠? 이쁘죠? 그러니까 아주 천연색이만 진짜 하나하나가 그냥 역사 통거리가 이렇게 모인 것 같아. 그랬죠? 천연 염색하는 법도 배우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리도 어느 정도 배우고 있고. 음식하는 것도? 네, 음식하는 것도. 약초로 음식. 약초로? 묵김치 담그는 거 배웠어요? 예, 김치 담궈 배웠어요.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느릿느릿 살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리 갖고 물기빼. 어지간한 먹을거리도 산나물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재배를 해서 하는 거는 많이 커도 50cm 정도 돼요. 근데 이 왕고들빼기는 왕 크잖아요. 막 2m까지도 커져요. 이렇게. 이게요? 왕이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김치를 담아서 먹는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를 좋아해요.
아들 며느리의 손주가 둘. 여러 입맛 챙기려니 어머니의 손도 분주해집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매워서 싫어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매워. 각종 양념에 화학적인 성분은 물론 설탕도 쓰지 않으신다는데요. 그렇다면 김치의 단맛은 무엇으로 낼까요? 이거 단호박이에요. 이렇게 단호박을 넣어야 돼요. 단호박은 왕 고들빼기의 쓴맛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청각도 듬뿍 넣어서 군내를 잡고 모자란 영양 성분도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넣을 거예요, 이제. 이 댁의 김치에는 최구목 여사만의 비법도 있다는데요. 견과류예요, 이거는. 네. 옛날 우리 어머니는 그 통깨로 넣으면은 그게 고명이 아니다. 깨는 양념이니까 가루를 넣어서 해야 맛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호박씨랑 해바라기씨, 또 땅콩, 아몬드 이게 들어갔어요. 이거 언제든지 익었어요. 우리는 365일 그때 갈아서 먹고 쌈장도 항상 쌈장 넣을 때도 먹고 모든 게 들어가요. 네, 아유 건강식이 따로 없겠네요. 이렇게 김치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또 일가를 이루는 것이겠죠. 네, 사포닌이 풍부하다는 왕꼬들빼기 김치입니다. 여기에 민들레까지. 우리의 사냐에도 김치의 재료가 무궁무진하네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술주개미하고 치즈하고 해서 당아찌를 만들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설 세고 나면 이제 식혜도 하고 또 조청도 하고 술도 담잖아요. 예. 그럼 그 찌개미에다가 찌개미 있잖아요. 찌개미하고 술밥을 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식의 특징 가운데 첫 손으로 꼽히는 것이 발효라고 하지요. 이쁘지? 발효의 미덕에 술과 연물을 짜낸 찌꺼기까지 알뜰하게 이용을 했으니 우리 발효 과학에는 지구를 살리는 지혜도 일찌감치 자리를 하고 있었네요. 아까 풀가라는 거예요. 맛도 두말할 나위 없어서 여기에 청각과 찹쌀풀 고추 그리고 고명으로 각종 채소를 넣고 간을 맞추면 여름 내에 즐겨 먹는 별식이 완성된답니다. 이제는 엿장수의 가위질도 귀한 풍경이 됐으니 어디서 이 맛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특이하네요. 이게 물김치예요? 예예. 온 동네 안악들을 양조가와 엿집으로 모여들게 했던 장아찌 물김치입니다. 아, 그거 어디서 봤어요? 묵은지. 이게 묵은지지. 요거는 뭐 자소엽이에요. 자소엽. 자소요? 이렇게 해서 그지 배추 밑동이라고 해요. 배추 밑동. 예. 예를 들면 옛날엔 배추 꼬랑지 뭐 이랬는데 이건 내가 좋아하던 음식인데 아주. 이 맛을 볼 때면 불현듯 어머니 생각도 나죠. 옛 맛이 나오네. 그래서 이걸 안 버려. 우리 친정 어머니는 이걸 절대 안 버리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이걸 다져서 네. 이제 그 밥을 비벼야 돼요. 몸이 약한 딸을 위해 늘 묵은지를 상에 올리시던 어머니랍니다. 이것을 먹어야 딸의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밥을 이 묵은지 팔에다가 이렇게 싸서 이렇게 뭐 초밥처럼 이렇게. 어머니가 이 묵은지 쌈으로 우리 딸을 살려냈구만요. 예. 이렇게 맛있으면 소화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이거 괜찮았죠? 아이 맛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김치의 놀라운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효과학 그 자체고 또 이파리로 싸니까 모양도 좋고 그 이파리 각각의 맛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그 향기 기가 막히네요. 아 멋있어요. 이것을 맛볼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도 새록새록 하겠네요. 어머니와 걷던 그 길을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걷습니다. 한번 이거 이 가지를 한번 씹어봐. 생강향이 나요. 그렇지. 생강 맛도 나고. 생강 같은데. 그래, 그래서 생각나무. 아, 이게 우리 먹는 생강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먹는 생강 향이 나기 때문에 생강나무라 한 거야. 이건 먹어봐라. 건강에 참 좋단다. 늘 말씀해 주시던 어머니죠. 다시 볼 수 없어 더 안타까운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봄에 산에 가끔 오면 눈물 날 때가 있어. 아이고 어머니 가난한 상태에서 맨날 딸이 아파도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만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하면 이제 어머니 생각하면 이제 봄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죠. 나도 이제 곧 여행을 떠나야죠. 어머니가 가던 길을 나도 걸어갑니다. 어쩌면 우리 엄마의 묵은지는 그리움으로 찾게 되는 맛일지도 모르겠네요. 김치에는 이제 막 시집온 새댁의 곱디고 온 세월도 또 미처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한 어머니의 노고도 깊은 맛이 돼서 녹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익숙하면서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음식, 그것이 바로 우리의 김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했나요?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